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3부 시간 모두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는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투자의 팁 얻어가시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과 G20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1972포인트 선까지 오르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합권이죠. 19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에 더불어서 기관 쪽에서도 한 870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1,000억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과 건설, 의료 정밀 등의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운소 창고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 출발을 했었죠. 현재는 하락 반전 약보합권에 있는데요. 0.3포인트 정도 조정입니다. 527선이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싱크풀의 윤용식 비숍님 나오셨고요. 이트레이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일부 종목 상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까요? 예, 11,100원에 25% 정도 되는데. 예. 이거 뭐, 앞에 올라가고 하더만 또 내려갔다가 이래서 이 목표 가격이 한 얼마 정도나 되는가 싶어서 그래 전달 드려봤습니다.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3일 날이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단타를 주로 하시나요? 뭐, 조금 이익만 날 수 있으면 몇 년이라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러면 되는데. 원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나면 또 짧게 자르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예. 주가 흐름이 강하지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숍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들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비숍님.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이 출시되면서 관련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네.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장세에서 특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G20 회담 이벤트 때문에 모두가 이제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제 무엇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가름하는 거냐 보면, 삼성전자가 부활할 거냐, 아니면 안 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꼼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G20이 어떤 정도는 막아내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삼전이 부활할 거냐, 말 거냐가 나뉘어지고요. 삼전이 부활하는 흐름을 보이면 우리 IT 부품주, 우리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입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2차 시세가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따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그거에 맞춰서요 121선 이평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향할 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제 방향성이 잡힐 거로 보이는데 손절 가격은 9,8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접근하시되 현재 패턴을 볼 때 위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5,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이제 맨 마지막 시세는 세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한번 흔들려도 꾹 쥐고
지고 가시면서 15,000원까지 목표 수익을 달성하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G20 마무리가 된 이후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집중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6563님께서 진로를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41,000원, 비중은 30%가 아니라 50%가 있으시네요. 50%를 들고 계십니다. 중국 관련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상 상황 그리고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관련주를 통틀어서 죄악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죄악주 중에서 오늘은 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로를 41,000원에 사셨으면 거의 1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데요. 금년 5월에 주가가 3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7,000원 정도까지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3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정혜원 과장님, 진로는 어떻게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진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죄악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 생활이 높아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소주나 맥주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등에 의해 가지고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로 같은 그런 업체들은 해외로다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진로 재팬 같은 자회사들은 실적을 좀 가시적으로 다 양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로가 가지고 있는 덩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셨다시피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는 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지만은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뉴스상으로다가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하기는 힘들지만은 진로가 어떤 지방에 진출을 해가지고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차트상으로다가는 지금 36,000원대, 이제 37,000원대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로가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50%는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로 같은 종목들은 좀 거래량도 적고 장중에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50%에서 좀 더 줄이시면서 다른 쪽에 투자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좀 길게 하시는 그런 장기 투자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서 배당을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다가 이제 연초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립니다. 예. 진로에 대한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하나하나43님께서 보내신 인탑스라는 기업입니다. 24,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 대응 전략,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인탑스는 갤럭시 탭에 사용되는 케이스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비숍님, 네. 23,000원, 4,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1,000원대거든요. 네. 예, 수익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고 계시다가 이제 점점 빠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갤럭시 탭과 관련된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수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량하고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뒤늦게 늦깎이로 안정된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이제 총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매수 가격이 워낙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내려온다 해도 아직도 수익이신데요. 24,000원쯤 사시고요. 쭉 끌고 올라갔던 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잘 보시면 계속 중첩이 되면서 힘겹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매물대를 쌓게 마련이고요. 이미 쌓여진 매물대가 지금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줄줄줄줄 음봉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판단 기준은요. 현재 오늘 지금 21,550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21,500원을 깨게 될 경우에는 물론 접었다가 또 올라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절반은 수익을 확보를 해주세요. 오늘요. 21,500원을 깨게 되면요. 그리고 이 아래에 2만원, 한 2,500원쯤 됩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파신 물량을 또 담아주시는 어떤 테크닉만 부려주시면 되겠고
아이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흔들리면 25,500원까지 내려갔다 또 올라가게 돼가지고요. 목표 가액은 넓게 보시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우리 인탑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량한 종목이네요. 좀 길게 들고 가 보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차익하는 것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한번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신중하게 대응 전략 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탑스 봤고요. 이어서 볼 종목은 미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27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 미리넷을 39,800원 3,980원이네요. 20원 정도가 모자란 4,000원입니다. 3,980원에 35%를 가지고 계십니다. 2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 종목이라 답답합니다.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태양전지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사셨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500원대. 거의 절반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예. 미리넷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관리 종목으로 다 편입되기 전까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각광받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태양광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실제로다가 내년 정도, 2011년 정도에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추천 종목으로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성홀딩스도 같은 이런 태양 정지 쪽을 지금 하는 중소기업인데요. 미리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리넷 솔러라고 하는 자회사에 돈이 계속적으로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태양전지가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나고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차입금을 계속적으로다가 갚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2013년까지 상당한 시설 투자들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혼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없이 개인들 수급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다가 기대를 해볼만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좀 판단을 내리시기가 힘드실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3월달에 관리 종목이 되기 전에는 한 3,000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관리 종목으로다가 편입된 이후로다가 1,000원대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요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월달, 10월달서부터의 상승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밝아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태양광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단지 기술적으로 다 개인들이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계점은 아마도 하락하기 전에 가격대인 3,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서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매매를 통해 가지고서 주식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보유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서 이 기업이 진짜로 다 턴 어라운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서 발표했던 2011년 비전에 따라서 회사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가, 그러면 아마 제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1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매수 가격을 회복하실 수 있을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서 2011년도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좀 살펴보시고서 보유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신 건 분명하거든요. 2011년까지 조금 기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OCI가 들어와 있습니다. OCI를 30만 원에 사신 분이 계시고요.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는 그래도 아직 수익권이십니다. 비숍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한 3개월 공을 들이셨는데 거의 본전 비슷하게 내려와서 조금 실망하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실망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태양광의 특히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놓은 양적 완화책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자기네들 수출을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원화를 강세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 하고요. 하나는 상품 가격을 올려서 인플레를 유발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위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되니까 돈 냄새를 맡고 삼성정밀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기 때문에요.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보다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정 부분은 아직 좀 더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아마 매수하시
보유하신 30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갔다 올 수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올라갔던 부분을 다 까먹게 돼서 실망스럽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버티셔서 이 부분 30만 원대에서 저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대략 40만 원 위쪽인데요. 그 부분을 타고 넘는 흐름을 이번에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44만 3천 원까지 올라왔던 흐름이 꺾여 내렸다가 지금 2차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위로 올라가면서 50만 원을 채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달까지 목표를 두시고요. 목표 가액은 50만 원 두시는 게 낫겠다.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매수하신 가격을 깨게 되면 손절하실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을 사신 분은 14,0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 역시 주당 1,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정영훈 과장님, 부산은행의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은행주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은 그 기존에 이제 은행 금융주를 통틀어 가지고서 이제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이라든지 화재주, 그다음에 은행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눠봤을 때 은행주들이 가장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잠재적인 부실이 가시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다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그런 투자 매매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다가 좀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주가 상으로다가 추가적으로다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지만은 지금 그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5,000원대에서 지금 고가권의 어떤 매물벽을 지금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월봉상 보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또 상당한 매물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시기는 좀 힘드시기 때문에 15,000원 이상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서 뭐 다른 금융주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로다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권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2부와 3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주 주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비숍님, 정영훈 과장님 중에 어떤 분의 승리로 들어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현대상선이 더 강했습니다. 일주일간 4.8% 수익을 냈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KP케미칼이 3.4% 수익을 내면서 비숍님은 이제 3승 4패를 기록하신 거고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4승 3패를 기록하게 되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주 동안 내주신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상선을 비롯한 현대그룹주가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비숍님께서는 현대상선이 악재가 많기는 하지만 역발상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가 된다면 비숍님은 이 가능성에 더 크게 점치고 계셨죠.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현대상선을 M&A 시킬 것이고 현대상선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관점이셨습니다. 5%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과연 예상하신 대로 주가 흐름이 나온 건지 잠시 뒤 비숍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KP케미칼의 흐름도 살펴볼까요? 11월 4일 매수를 하시면서 화학주가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간다면 고가 있는 종목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23,000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관점의 변함은 없는 건지 잠시 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숍님의 현대상선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네. 예. 보통요, 일주일 단위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계속 올라갑니다. 지난주 KT도 이제 배틀 끝나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쭉 끌고 가시면 또 될 거고요. 요번에는 한 주간의 예상대로 이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냥 바랐던 수익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임자가 이제 정해진다기보다는 마감이 되고요. 한 수요일쯤이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상선을 위로 띄울 거로 봅니다. 따라서 선침해를 좀 해본 거고요. 지금은 뭐 예상대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오늘 지나고요. 오늘도 이제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제 화살은 현대차로 기우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위로 급등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한 55,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제부터 수익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예, 비숍님과 함께 현대상선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우리는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배틀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문가의 종목을 같이 사시는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때 귀 기울이셔서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도 좋은 수익을 내셨는데 아쉽게도 비숍님의 수익에는 못 미치면서 패자가 되셨거든요. 종목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예, 뭐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KP 케미칼가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서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정석적인 차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를 낸 이후에 이틀 연속 그 5일선을 깨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송에 할 때 5일선 깨고 내려가고 11선 정도에 닿았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만약에 그 16,000원대 초반에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이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3, 4일 사이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KP 케미칼 같은 종목들의 어떤 내용, 그 기업 내용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품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들. 지금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이 전혀 변한 건 없고요. 만약에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이런 고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화학주들이 한 단계 먼저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뭐 장중에 등락이 있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예, 오늘 윤용식 비숍님께서는 KT 서브마린을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신성홀딩스를 채택하셨습니다. 오늘 윤용식 비숍님의 KT 서브마린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KT 서브마린이 어제보다 1.2% 정도 조정을 받은 가격대인데요. 21,1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정영훈 과장님의 신성홀딩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는 오늘 강합니다. 3% 어제보다 반등이 있는 가격대인데요. 8,51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비숍님의 KT 서브마린부터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해저터널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해저터널 관련주고요. 세력주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뻑하면 상한가 치고 많이 흔들리고 하는 종목이라 최근에 뭐 어제까지의 경우를 보면 세력주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뒤틀리면서 막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기간인데 이제 G20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돈이 되면 지금 억눌려놨던 또 중간에 꺾이고 이런 부분을 보였던 세력주들이 위로 올라갈 거로 보는 타이밍이 다음 주부터라고 봅니다. 따라서요 제가 별로 잘 건드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데 좀 급등을 기대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이 좀 배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동사는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가 20,050원인데 손절 가격은 워낙 진폭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19,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뭐 가격이 좀 많이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렇게 잡아주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26,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숍님의 KT 서브마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서 왜 신성홀딩스를 채택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볼 텐데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에도 나왔듯이 얼마 전 삼성그룹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 정밀화학이 급등했었고 OCI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대기업 진출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태양전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일반 투자관 분들의 지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고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에서 지금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태양 전지 분야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결정형 태양 전지가 아니라 방막형 태양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정밀화학에서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태양광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공백이 있고 어떤 라인업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진출하는 분야가 지금 현재 신성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결정형 태양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그 분야가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신성홀딩스는 지금 현재 그 태양광에서 지금 변환율이 가장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공장을 열심히 증설을 하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한 200억 정도 이제 차입도 하면서 뭐 재무 구조 상에 그런 커다란 문제가 없이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그 공장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 갭이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신고가를 갭으로 뚫으면서 그 갭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성홀딩스가 뭐 일반 세력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둘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비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에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돌파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는 라인은 이 돌파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갭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손절을 하지 말고 홀딩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그 공장 설비가 증설이 된 2011년 그 이후 되면은 또 영업이익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적인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8,0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서 연말 넘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대결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지만 연말까지 들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신성홀딩스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뒤 이어지는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월간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